자, 영상이 끊어져서 다시 재생하겠습니다. 자, 아마 영상에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 것 같아서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f 더하기 g랑 f 빼기 g는 우리가 당연히 아까 그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f는 똑같은 함수값과 똑같은 함수값이에요. f는 저극한 것, 우극한 것, 함수값 이렇게 세 개가 다 똑같은데 g는 그 세 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다르거나 적어도 하나는 다르게 존재할 테니까 그들끼리 더한 것의 결과랑 그들끼리 뺀 것의 그 결과는 당연히 모두가 같을 리가 없어요. 무조건 최소한 단 하나만큼은 다른 것이 생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곱하는 상황에서는 비록 얘네가 다 똑같은 것을 갖고 얘네가 다 다른 것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얘네가 전부 다 0, 0, 0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면 그들이 다른 차이를 다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0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무조건 다 0이다라는 그 마법 같은 일 때문에 얘가 그런 연속성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때 이 불연속인 요인이 이렇게 저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다 존재하는데 그들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얘가 구멍이 뚫려 있다든지 뭔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그쵸? 그 뭐 발산해가지고 뭐 무한으로 간다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얘가 0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심화 문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게 될 겁니다. 즉 얘가 이 g라는 녀석이 불연속이 되는 이유가 뭐 함수값이 애당초 정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f가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걔를 연속이가 만들 수가 없죠. 그거는 애당초 불가능한데 이 g가 이 불연속인 이유가 뭐 발산을 해. 그런 아이라면은 뭐 예를 들어 gx 뭐 x분의 1 아니 x제곱분의 1 아니 x세제곱분의 1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x는 0에서 발산하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잖아, 그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f가 단순히 0이기만 한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때 그러한 이야기들은 아마 우리가 정규 수업 때 문제를 풀면서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그것까지는 너무 내용이 좀 깊이가 있고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1, 2, 3 그런 식으로 그들의 좌우함이 다 다른 경우에는 0, 0, 0을 곱해서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연속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상황이 협조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알겠죠? 네, 그렇게까지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다음 F 나누기 G. 이것도 결국 이제 이 F가 0이 되고 G라는 것이 0이 아니면서 좌우 함수값이 또 그렇게 얌전하게 잘 존재한다면 그럼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얘 역시도 연속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G가 0을 갖는다든지 그쵸?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G가 뭐 또 0이라는 방금 얘기했구나. G가 0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G라는 것이 애초에 정의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는 역시 이제 이것은 또 F가 아무리 뭔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말썽을 부릴 것이다.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연속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F가 또 다른 조건까지도 만족해야 된다거나. 오케이. 그래서 그런 깊이 있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아마 고쟁이 빨간색 문제 정도쯤 가야 좀 그런 문제가 나올 법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고쟁이 빨간색도 아니고 고쟁이 파란색 그 정도 문제쯤 가봐야 이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75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점표 잡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책을 한번 쭉 잘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했었던 얘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글로 적혀 있으니까 이해하시기에는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76페이지에 있는 최대 최소 정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는요 이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론 뭐 문제로 나와도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뭔가 좀 낯설다, 어색하다, 뭔가 좀 지금까지 보던 유형의 문제는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 그런 낯섦이 조금 사라진다면 쉽게 또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긴 하니까 이따가 우리가 이제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얘들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 옆에 있는 이그샘플도 같이 풀어볼 것이기도 하고. 자, 최대 최소 정리.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차함수라든지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곤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됐었던 이유는 걔네들이 그 구간에서 연속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끊었다고 하자. 그럼 이 닫힌 구간에서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합니까? 최대값 존재해요? 최소값 존재합니까? 네, 존재하죠.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빵꾸가 뻥 뚫려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있다거나 막 난장판이야. 연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그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근데 이제 이 말은 곧 그렇지 않다면 그걸 보장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 바이블 포인트에 정리되어 있는 거 봅시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면 당연히 그 구간에서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럼 이거는 결국 어떤 의미를, 어떤 메시지를 또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냐면 이것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다. 그렇죠?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도 아니고 그냥 보장할 수 없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자, 이그젠플 보도록 합시다. fx는 x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에서만 한정해서 보겠대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고 최소값은 얼마다. 구할 수 있다. 그치? 그다음 두 번째 함수 gx. 이거 그림 그려보시면 x가 0부터 1까지 해서 x. 그럼 어떻게 되나? 0부터 1까지 x. 이렇게 그려지겠죠? 0은 포함이 됐고 1은 포함이 안 됐어요. 여기는 칠해진 동그라미, 여기는 빈 동그라미. 그 다음에 1일 때는 0을 갖네요. 0. 그 다음에 x-2. 1부터 2까지는 x-2. 그럼 뭐야? 1부터 2까지는 여기서부터 x-2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2에서 끝나나? 네, 여기서 딱 끝나. 이게 지금 gx의 그래프죠. 그렇죠? 이건 지금 이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 해서 연속입니까? 연속입니까? 아니죠. 이 정도 판단해 주셔야지. 연속이에요? 0부터 2까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최대랑 최소가 존재할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치? 물론 존재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칠해진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빈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동그라미가 애초에 없어. 그럼 요거는 최대값은 존재하잖아. 그렇지? 최대값은 존재하죠. 그래서 이 연속이 아니라고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최대값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적절하겠다. 자, 그럼 사이값 정리. 사실 문제를 풀 때 얘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사이값 정리라는 게. 이 사이값 정리라는 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얘 선보다 아래에 있는 점을 찍고 이 선보다 위에 있는 점을 찍었을 때 이 두 개의 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린다면 그것이 이 선과 교점이 안 생기게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당연히 없겠죠. 당연한 얘기. 야, 너네들 여기에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는데 이 선이랑 안 만나게끔 연결 어떻게 시키냐? 말도 안 돼요. 그래서 A라는 곳에서의 함수값 FA가 0보다 작고 B라는 곳에서의 함수값 FB가 0보다 크다면 A부터 B까지 연속인 함수 fx가 존재한다고 할 때 A랑 B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 C에 대하여 FC는 0이 된다.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 여기가 꼭 0일 필요는 없죠. 이 K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FA가 K보다 작고 FB가 K보다 클 때, 그때 A부터 B까지 연속인 함수 fx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그때 FC가 K가 되도록 하는 그 C의 값은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것이 사이값입니다. 그럼 이제 얘네가 어디에 좀 많이 활용이 되냐? 근을 추정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을 추정하는 거. 자, 무슨 얘기냐면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내가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 방정식이 일반적인 방정식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1차, 2차 방정식이라거나 아니면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상극 방정식 이런 것들이면 우리가 좀 덤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7차 방정식, 8차 방정식 뭐 이래. 인수분해도 딱히 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근을 구하느냐? 근을 추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F1이라는 것이 2야. 근데 F2라는 것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당연히 1과 2 사이에서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근이 존재할 거라고 확신할 수가 있죠. 왜? 그림을 그려볼까요? F1이 2라는 것은 여기에 점 찍히고 F2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여기에 점 찍히는 거잖아. 그럼 결국엔 이 fx가 만약에 연속함, 내가 아까 조건을 얘기 안 했구나. fx가 만약에 연속함수라고 한다면 그 다항함수라는 얘기 자체가 사실 연속함수를 보장하는 거긴 해요. 자, 그래서 이 닫힌 구간 1부터 2까지 해서 fx가 연속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랑 여기를 잇는 그 선은 x축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지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울렁울렁 이렇게 해가지고 갔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fx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의 값이 1과 2라는 그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근의 추정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을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고 이 근이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그럼 뭐 1.5에서의 함수값도 조사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 마이너스 1인지 아니면 뭐 2인지 이런 것들 조사해본다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1과 1.5 사이에 존재하겠구나. 만약에 얘가 이제 뭐 3이었다면 그러면은 이 1.5랑 2 사이에 존재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걸 압축 시켜가지고 조금 더 이제 섬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근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근에 대한 어떤 그 산술적인 그런 추정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쓰지는 않지만 사이값 정리를 제대로 공부했니? 라는 걸 물어보기 위한 그런 겨냥하는 문제들에서는 이제 그러한 행동들을 좀 몇 번 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필드상에서 하진 못하겠지만 이 사이값 정리를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문제로는 78페이지에 있는 이그젬플에서는 풀어볼 수 있다. 자, 이 방정식의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0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여 보여보자. 자,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랑 뭐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해보는데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두 개를 조사해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나옵니까? 5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 다음 0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까. 자, 그러면은 얘네 두 개가 서로 x축 기준 위쪽과 아래쪽에 점이 딱딱 찍혀있는 상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fx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c의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인 거지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있을지 두 개가 있을지 세 개가 있을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어. 그럼 이거 연결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선 적어도 하나, 둘, 세 개의 근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다만 여기가 이렇게 찍혀있다고 이거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가능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내가 장담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은 카운트해주지 않고 오직 3개 이상이라고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야. 만약에 내가 여기가 진짜 이렇게 울렁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그 사이에 있는 그 아이가 진짜 은의 함수값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문제 유형이 낯설다. 뭔가 좀 우리가 평범하게 풀던 그런 유형은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낯설다라는 기분은 그냥 진짜 처음 풀 때나 드는 생각이고 점점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5번 가겠습니다. 예제 5번. 자, 예제 5번에 1번 보시면 함수 y는 fx, gx에 대하여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여 마이너스 1.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 우리 뭐 사실 이거 이미 알고 있잖아, 그치? 이거 연속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곳에서 어떤 함수값을 가져? 0이라는 함수값을 갖고 있잖아. 그럼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은 상태여야 되겠죠, 그쵸?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g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뭔가 정의가 되지 않는 아이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뭐 무한으로 막 발산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얘는 사실 연속일 거라고 장담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치? 보니까 좌극하는 1, 우극하는 마이너스 1, 함수값은 0. 괜찮네요. 얌전하게 딱 이렇게 세 개의 값으로 갖고 있네. 따라서 얘네 세 개랑 모두 다 0이랑 곱해봤자 다 0일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는 얘는 연속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역시 지금 이것도 fx랑 gx의 콜라보인데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에서의 fx라는 것을 조사해봤더니 이거 함수값이 0이네.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여야 돼. 그런데 이걸 너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 왜? 이건 나눗셈이잖아. 그치? gx분의 fx. 우리가 뭘 조심하라고 여기서 얘기했었지? 뭐가 되는? 네, 얘가 0이 되는 그 상황을 특히나 조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래서 좌극하는 1이었고 우극하는 마이너스 1이었고 함수값이 0이었잖아. 얘 때문에 망한 거야. 함수값이 0이었기 때문에 얘는 0분의 0의 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정의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불가능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함수값이 차라리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아니면 2나 이런 것들로 존재했다면 그럼 그때는 얘가 뭐 마이너스 1분의 0, 1분의 0, 2분의 0 이런 식으로 써지면서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얘가 이제 함수값이 하필이면 0이었기 때문에 0분의 0, 즉 정의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얘는 연속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81페이지로 넘어오세요. 5-2번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지금 불연속과 불연속의 만남이에요. 그쵸? 아니다. 지금 여기 x는 2니까 지금 gx 입장에서는 연속이겠다. 지금 불연속과 연속인 아이의 만남이지, 그치? 그런데 지금 불연속인 아이는 값을 지금 얌전하게 다 가져요, 그쵸? 근데 지금 g는 2라는 곳에서 함수값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일 수밖에 없죠. 자, 2번 봅시다. 우리 아까는 그 예제 5번에서 2번은 요 불연속이었었는데, 그치?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연속이었었는데, 이 친구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일단 F라는 아이는 1에서 일단 불연속이야, 그치? G라는 아이는 1에서 연속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G라는 아이는 1이라는 곳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그냥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F라는 아이가 좌극한과 우극한은 0이 되지만 함수값은 2가 되니까 2가 혼자만 톡 튀어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는 불연속이 되겠다, 그치? 자,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사실 합성함수의 연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불연속과 연속의 만남에서 조금 이야기가 깊어질 것 같아서 패스하긴 했습니다만 문제로 나와버렸네요. 근데 얘는 비교적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쉬운 녀석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여기서 fx가 어디에서가 지금 걱정됩니까? 어디에서가 지금 불연속이지? 1이라는 곳에서 불연속이지, 그치? 그 이외에서는 사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일단 지금 여기 gx를 보면은 이 친구는 절대값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얘는 언제나 다 연속일 거거든, 그치? 이게 그냥 꺾이기만 하지 끊어지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f가 불연속이고 g가 연속인 그들의 콜라보야. 맞아요? 자, 그러면 이 f 입장에서는 x는 1이 아닌 다른 지점에선 전부 다 연속성이 보장되니까 그 연속인 아이를 연속인 아이에게 합성을 했을 때 그들이 연속인 거는 어차피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어.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어? x가 1이 되어서 이 fx라는 녀석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g에 대응이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계산 결과값이 다 다를까봐 걱정인 거지, 그치? 그럼 그들이 다 같으면 나는 걱정거리가 없는 거겠네, 그치? 맞아요? 네, 좋아.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원칙대로라면은 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할 때 각각
x의 모션에 따른 fx의 모션을 gx에다가 대입을 해줬어야 했었어. 그치? 이 모션을 대입하는 거야. 목적지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거는 gx가 다행스럽게도 모든 점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모션을 대입하나 수를 대입하나 어차피 얘는 똑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1로 가까이 가는데 1이 1보다 더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간다라는 그 모션을 굳이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냥 1을 대입해도 충분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계산을 하실 때는. 자, 그래서 이 fx x 플러스 1 얘는 x가 1보다 더 크고 나왔고 x는 1보다 작고 그 다음 gx 절대값 2x 마이너스 자, 그럼 이 친구는 x는 1에서의 우극한과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그 폼이고 얘는 x가 1일 때의 좌극한을 구할 수 있는 폼이죠.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1에서의 좌극한이나 1에서의 함수값이나 똑같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는 그럼 여기다 1 대입해서 2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어요. 우극한은 2였어. 2.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2보다 더 작은 쪽에서 2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이 모션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굳이 모션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전에도 그랬잖아. 얘가 연속성이 보장되는 함수였으니까 원래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이 모션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것의 목적지를 구했어야 했는데 야 근데 그 목적지 자체가 그냥 여기다 1 대입한 그 결과 2이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그냥 대입해서 구했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럼 2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라는 모션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그의 목적지를 구하는 게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야. 그치?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는데 2x-a라는 것은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원래 이걸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값 4-a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원래는 맞겠죠. 그쵸?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그냥 2를 대입해가지고 그냥 절대값 4-a로 가까이 갑니다. 즉 그게 목적지입니다 라고 극한값을 한 번에 구해내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치? 맞아? 근데 자꾸 이렇게 이중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극한에 좀 더 친숙해져야 됩니다. 극한을 너무 이 극한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극한을 조금 더 좀 친밀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좀 더 익숙하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내 손아귀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함수값과 우극한을 알아볼 수 있죠. 어차피 그들은 서로 똑같으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충분하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결과 얼마? 1이라는 것이 여기에 대입되면 무엇이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본다. 그럼 뭐가 되죠? 2-a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얘네 둘만 서로 같으면 그럼 이게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얘네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 이용할래? 자, 이게 마치 이런 상태인 거잖아. 절대값 a는 절대값 b.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같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a는 b다 혹은 a는 마이너스 b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답 구할 수 있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예제 7번. 자, 이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보여라. 자, 그럼 뭐만 해주면 된다? 1에서의 함수값 구하고 2에서의 함수값 구하고 그 다음 그들의 부호가 서로 다름을 확인하면 그게 끝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닫힌 구간 1부터 2까지 해서 이 함수는 연속이라는 게 보장되고 왜? 다항함수니까.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2에서의 함수값은 3인가? 맞아요. 8에서 6 빼고 더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은 1과 2 사이에서 연속인 이 함수는 당연히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질 것이다.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되겠지.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연속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1, 2단원이 여러분들이 이 수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을 제대로 공부를 해주셔야 바로 다음 단원. 이게 진짜 이번 단원에서 이번 책에서 제일 좀 중요한 단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단원인데 이 미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미분의 정의. 그래서 미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이라는 얘기는 이제 항상 들어왔지만 이 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그 미분을 써주셔야지. 그래서 일단 이 3단원에서 미분의 정의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단원 이름이 되게 웃겨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단원 이름이?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목차 보시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의 정리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함수의 극대극소와 그래프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단원 이름이 뭐냐면 4단원 도함수의 활용 1, 5단원 도함수의 활용 2, 그 다음에 6단원 도함수의 활용 3. 원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도 돼요. 그냥 다 도함수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얘네가 다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미분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난 직후에 이 미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데 미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잘 그리고 섬세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때 이제 미분을 활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형태의 미분의 그 활용이고 진짜 본 게임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5단원. 요게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단원, 5단원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신중하게 깊이 있게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겠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략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부 열심히 해와.